안녕하세요. 홍영학 세무사입니다. 오늘도 일론 머스크 방송 꼿꼿하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더 명확하게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한번 일론 머스크를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합리적으로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일론 머스크를 제가 좋아하게 된 계기가 수년 전에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을 보다가 감정의 결론은 만들어진 거라는 뇌과학적인 세계적인 학자가 이제 이론을 제시한 그리고 실증적으로 입증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감정이 만들어진 거를 완벽히 이해한 사람이고 사실 물리학적인 생각을 가져야지만 본질을 볼 수 있다는 거를 실제 입증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돈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본질을 볼 수 있고 사실 여기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자나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요즘 너무 잘못된 뉴스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들은 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래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마약쟁이다 이런 것들이 보도됐을 때 왜 이 뉴욕타임즈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오래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울거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질을 본다면은 사실은 일론 머스크의 지금 트위터 인수 이후 팔로워가 2억 2천 명이거든요. 언론사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를 일론 머스크가 자꾸 만드니까 그들이 너무 미운 거죠. 그래서 돈을 벌 수 없는 상대를 더 깎아내려야지만이 이 구조가 깨지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언론들은 가짜뉴스를 계속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을 계속 낼 수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거 말고 이런 머스크의 본질적인 사고가 왜 우리의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고 그걸 우린 배워야지만이 세상을 잘 살고 잘 먹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제가 한국에도 머스크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내용으로 오늘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다 이거를 사실 배우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고 본질을 보는 사고를 특화된 사람이 사실 일론 머스크예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거를 배우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는 거고 그 방송을 위해서 계속 이제 이 방송을 해나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몇 년 전에 접한 거지만 방시혁 씨라는 분이 일론 머스크랑 정말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방시혁 씨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오늘 방송을 끝까지 마무리 한번 해보는 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방시혁 씨는 자기의 제일 기본 베이직적인 사고가 불가지론이라고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결론은 의식이라는 것이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판단되는 건데 그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오감을 통한 경험에 한계가 있다는 거고 그 한계로는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라. 이런 사상이 이게 불가지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믿는 대로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 내가 믿는 대로 보인다는 것 자체가 오감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 오감이라는 게 너무 기능적인 한계가 축소화돼 있어가지고 자신이 믿는 것이 분명히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간다는 것. 이게 이제 불가지론의 핵심적인 입장인데 일론 머스크와 방시혁 씨의 사상이 정말 비슷한 게 많아서 한번 제가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기본적으로는 항상 일론 머스크는 본질로 보자. 그래서 제일 원리라고 하죠. First principle thinking. 그래서 항상 하나의 원리로서 돌아가 생각을 해보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원칙이 있고 방시혁 씨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를 그리고 모른다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절대 단정 짓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보통 사람들이 넌 이래 이러면서 단정 짓는 사람들이 99.9%잖아요. 단정을 짓지 말라는 거야.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 가는 것 자체가 일단은 원점으로 본질을 볼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태도인 거고 일론 머스크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과학적인 검증이 가능한 것만 난 믿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AI의 모토가 됐죠. 감정을 배제하고 과학적 검증이 되는 것만 믿는다라는 거고
방시혁 씨는 이제 불가지론이라는 걸 해서 역시나 신이나 운명 같은 어떤 초월적인 개념을 알 수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은 태도를 가진 세계관을 가진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이제 투자, 주식이든 어떤 재테크든 의사결정을 할 때 판단 방식이 어떤 거였냐면은 기존의 상식이나 권위, 그러니까 기존에 누가 무슨 생각을 했대, 누가 이렇게 했대, 이런 것들에 의지를 하지 않고 실증적이고 좀 더 기본 원칙적인 거를 항상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머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믿기 싫은 것도 믿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지 않고 최대한 통계를 내면서 실증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방식이 엄청 중요한 투자 방식인데 똑같이 방시혁 씨도 기존의 판단이나 가치 판단보다는 열린 태도를 중요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남들처럼 해서 남 이상 될 수 없어요. 남들처럼 하면 남 이상 될 수 없기 때문에 판단 방식조차도 누가 이렇게 했었대, 누가 저렇게 했었대를 배제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남들이 뭐하고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SNS나 이런 데를 남들이 뭐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고 비판만 할 뿐이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가치관인데 왜 그거를 올바른 가치관이냐고 강요하냐, 이런 얘기했을 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엄청난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된 철학이 뭐냐면은 확실하지 않으면은 가정하지 말 것. 그러니까 누가 이랬대 이렇게 했다고 해서 확실하지도 않은 거를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절대 안 되는 거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함부로 방시혁 씨조차도 섣불리 믿지 말자, 이런 내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남들 말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남들의 판단을 중시하지 않으면 오직 본질만 보겠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배제하고. 분명히 인간은 감정의 동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배제하는 거를 인생의 모토로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AI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둘이에요, 둘.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죠. 사람이 감정이 없으면 그게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조차도 과거에 어떤 누군가가 정의 내려준 거예요. 그런 정의를 어떤 철학자가 내렸든 어떤 사람이 내렸었든 감정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것조차도 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하는 게 일론 머스크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태도가 반드시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보통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결론은 아시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 뿐이지 분명히 그게 정답이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철학적인 사상을 방시혁 씨가 뭐 예능 프로지만 여기에서 나와서 되게 딥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방송을 한번 공유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한번 마무리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둘이 또 CD 돌리다가 이제 못 팔고 와서 이제 주로 이제 둘이 저녁을 먹는데 이제 먹다가 뭐 하나 주제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럼 그거를 누워서까지 밤을 새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하찮은 거 있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제 시혁이가 형,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얼마큼이 진짜 슬픈 거고 얼마큼이 우리가 슬퍼해야 된다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슬픔일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귀가 솔깃해요. 정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부분이 얼마큼일까? 그럼 이제 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막 새벽 3시, 4시까지 가는 거예요. 뭐 갑자기 책상, 야 시혁아 근데 책상이라는 게 뭘까? 이러면 둘이 이제 대화가 시작돼. 책상, 아니 뭐 운동화, 아니면 뭐 친구라는 게 뭘까? 논리라는 게 뭘까? 이래서 이걸로 몇 시간을 둘이 계속 얘기하는데 둘이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대화가 계속 안 끊겨요. 대화의 거의 한 반 이상이 그런. 제가 사실은 되게 좀 왜곡된 사고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무엇이 우아한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형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좋은 영화란 무엇인가. 근데 형은 좋은 영화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영화 같아. 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 그런 영화는 유치하다. 좋은 영화는 어려운 영화다.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복잡한, 복잡하고 대중을 상대하고 이런 것들은 천박하다라는 이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식의 왜곡된 사고들을 제가 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편협한. 제가 되게 많이 박살났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네 말이 틀렸다고 난 생각한다 해서. 그 당시에 자존심이 있으니까 끝까지 우기고 이런 적도 3시간, 있었지만 4시간이 이걸로. 그 밀란 쿤데라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범이라는 네. 책에 보면은 이 두 자매가 나와요. 뭐 자매는 한없이 천박한 걸로 그려주고 언니는 정말 우아 떠는 언니로 나오는데 이제 저는 그 언니 같은 사람이 멋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세상은 내 근처에 오지 말아줄래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얼마나 한심한 생각이고 사람이 어떻게 살을 부대끼고 사는 게 뭐고 이런 건 정말 그냥 진영이가 100% 가르친 것 같아요. 정말 한 10년 데리고 있으면서. 제가 근데 가르친다,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시혁이가 어느 날 저한테 해준 말이 지금까지도 뭐예요? 한 몇 개가 있는데 한 10개 정도가 정말 영원히 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 사람이 논리로 설득이 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논리로 설득이 돼? 그 당시 바보야 당연히 되지. 왜 안 돼? 그러고 말았는데 그게 20년 동안 제 머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논리로 설득이 돼. 근데 점점점 깨달은 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논리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제가 좀 그런 편일 뿐이에요. 시혁이 말이 맞았더라고요. 20년 동안 제가 굴리면서 시혁이 말이 그게 계속 울리다가 이제서야 아 사람은 논리로 설득이 안 되는구나. 20년 뒤에 있다가 이제 그게 조금 왜 사람이 논리로 설득이 안 되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논리로 설득되냐 안 되냐 이전에 사람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어디까지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소위 말하는 불가지론자라는 건데 무슨 소리냐면 사실은 내 바깥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걸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냥 주어진 데이터 형태로만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 인간이란 형태로 하나의 코어로 모여 있는지도 사실 알 수 없다에 가까운 저는 사람인데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각자의 세계 안에서만 옳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이 책상을 다 똑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형태를 보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심지어 논리라는 거는 사실 숫자에서만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정한 팩트를 얘기하는 언어를 제외하면 사실 논리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현대 논리 철학자들이 그걸로 엄청난 논쟁을 했는데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다르게 인지하는 사람들끼리 논리가 통용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 아무리 로지컬하게 얘기해봤자 그건 그 사람한테 모르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형한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형은 그 당시는 소위 말로 더 맞는 말을 하면은 언젠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저는 맞는다는 기준 자체가 없다. 형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본질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마무리하는 거로 마무리했습니다. 본질을 보는 상호를 계속 전수해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